안녕하십니까. GWP 고시학원 공기업 팀장 및 면접 팀장입니다. 오늘은 GWP 8월 1일 날 이전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올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상반기에 448명, 하반기에 600명입니다. 600명이다라면 제가 공기업만 13년째 흘러왔는데 거의 1000명을 뽑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겐 희망적이겠죠. 앞으로 공기업이 좀 더 인원을 더 많이 뽑는다라는 것. 제 말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저는 그러리라고 보지만 뭐 정부의 또 입김이 뭐 말이 나온다라면 조금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에도 좀 더 많이 뽑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위해서라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화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정량 정성평가 자격 요건 이거는 자격증이죠. 그리고 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학교, 직업교육, 경력, 어학,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 사항까지 모두 합해서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1차 서류 전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서부터 건보라고 지칭하죠. 이 건보가 상당히 서류 전형이 힘들어졌다는 거. 지금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대사항으로서는 보험 및 장애, 보험 및 장애는 어디나 주는데 장애 같은 경우가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5%밖에 안 준다라는 것. 그 차이 말고는 없고 이전 지역 같은 경우는 5%의 가점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강원권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5%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평성은 서류와 필기에서 3%, 그리고 당사 인턴 및 기타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은 1%에서 3%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우대 자격증.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할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무직에서는 커말 1급과 한국사 1급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러한 부분들을 좀 취득해 놓으면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는 결국은 서류 전형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은 800점 이상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최소 800점 이상이 되고 그리고 자격증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게 된다면은 저는 건보에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징 두 번째는 인성검사. 한때는 2011년도서부터 14년까지만 해도 15년까지입니다. 건보가 인성검사가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무조건 적부로 적용을 했는데 2016년도인가 17년도서부터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뭐 구경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를 따시게 된다면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한다?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AI, 생성형 AI를 도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징 네 번째입니다. 이전 지역 채용 모폐제 30%를 한다라는 것. 접수 기간은 8월 4일, 오늘서부터죠. 오늘서부터 8월 18일 월요일까지.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건보 최종 합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차 필기 전형입니다. 행정, 건강, 요양, 기술 모두가 의사 문제 수리. 자,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릴게요.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수리에서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공단 계열에서 수리해서 응용 계산과 수열 추리가 나오는 데가 꽤 많지. 응용 계산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 해석이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건보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이 출제된다라는 것 알고 계셔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건강, 전산기술은 국민건강보험법 20만 항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뭡니까? 요양직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법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전공이 아니라 직업기초능력에서는 점수를 벌릴 수 있는 방법은 자료 해석이 아닙니다. 의사와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고 여기서 고득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용 계산을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서부터 한 달간 준비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좀 더 심혈을 기울이세요. 여기서 만점을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법률이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이에요. 이론적 학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가지고 자, 20%입니다. 이 20% 때문에 합격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요령입니다. 3차 면접은 경험 면접, 상학 면접,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면접 같은 경우는 예년서부터 다대답 면접입니다. 이 다대답 면접할 때 장점은 타인을 보고 내가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니면 스터디를 구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 면접 전형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보가 예전서부터 6대1, 현재도 3대1입니다. 2대1이라면 요행수를 바라겠지만 3대1 같은 경우는 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건보의 최종 합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디를요? 노량진 만양로 14박일 10 GW 고시학원 제가 8월 1일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합격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것 자신하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은 건보의 자소 첨삭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소서 첨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슨 소재를 적용할 것인지 요령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잘 서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소서는 본인이 직접 쓰고 또한 부족한 거는 생성형 AI를 이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부분을 이용하시고 꼭 전문가의 첨삭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맡은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자, 본인의 행동 및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자, 경험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한다. 여러분들이 학부과정 중에 무엇입니까? 팀 프로젝트. 두 번째는요, 동아리. 세 번째는요, 아르바이트. 여기서 소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형과 싫어하는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싫어하는 유형, 이러한 유형이지만 저는 이렇게 감수하면서도 팀을 위해서 작은 배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이러한 저의 모습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되어 이렇게 적용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1000바이트입니다. 1000바이트면 600에서 700자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느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뭐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함께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타인과 함께 또한 성장해 나가는 동물이기도 하죠. 따라서 타인의 신뢰를 구축해서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소양입니다. 인사하는 태도, 또 하나 뭐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도 신뢰가 구축되지만
결정적인 거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 또한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이야기 과정 중에서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 하나 내지 두 개가 결국은 상대편과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경청하는 태도 속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뭐 간단히 서술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청의 태도, 배려의 마음, 공감 능력,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라는 거.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뭐 정직하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상대를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전개해도 되겠지만 사실 정직하다라는 부분이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전과 다른 접근을 통해 기존의 일과 관련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했던 경험에 대하여 그러한 접근을 시도한 이유와 당시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이전과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소재를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때, 그럼 무슨 얘기냐면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원 한 명이 외국인이에요. 자, 이전과 다른 접근법으로 해야겠죠. 아니면 이것은 어디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 좋냐면 여러분들의 축제, 체육대, 이때 부스를 운영할 때요, 기존의 방법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목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봤다? 이러한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동아리에 뭐뭐가 증대될 수 있었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강약점을 강화 및 보완한 경험에 대하여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렵게 질문합니다. 건보 자소서도 제가 첨삭을 하는데 요번에 2025년도 질문은요 상당히 꼬았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본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분야에 관련된 본인의 강약점, 강점과 약점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많은 결과, 가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강점 아니면 또한 실패했던 것, 약점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뭐 이러한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계기입니다. 따라서 장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강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의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반면에 약점은, 자, 약점을 좀 희소시켜야 돼요. 예,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대인관계가 부족한 게 저의 약점입니다. 자, 아킬레스건이죠. 이거는요. 약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그러면 약점도 약화시켜서 저는 약점을 스스로 대학교 2학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 작업을 했고 이제는 거의 80% 약점을 보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 자신의 타협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기업의 건보에 입사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 적용되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혹은 기술 경험 이것이 강약점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강화 및 보완한 경험, 요거는 강점과 약점을 찾지 못하면 강점을 어떻게 좀 더 강화를 시켰고 또한 보완을 했는지, 무슨 보완? 약점 보완이요.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은 하나의 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은 상대에게, 그다음에 동아리 내에서 아니면 교수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과 내에서 이러이러한 성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상당히 질문 자체가 꼬아서 했지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채용 공고문은 놓치지 않는다. 또한 GW 고시학원에 종합반으로 등록한다면 불명예 합격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거는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지만 않다라면, 열심히만 따라와 준다라면 분명히 공기업에 합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푸시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